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최근 국내 영화계가 흥행작 부재로 죽을 쓰고 있는데 옆나라 중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절 일주일 연휴가 끼어있는 10월은 중국 영화계에는 담비와 같은 달인데요. 하지만 지난달 10월 중국 영화계의 박스오피스 기록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영화계가 벌어들인 총 수익은 약 3,900억, 작년과 비교하면 22%가량 줄어든 금액이며 팬데믹 전인 전성기에 비하면 절반가량 줄어든 금액입니다. 흥행작도 없을 뿐더러 개봉작들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면서 관객들의 발걸음이 극장으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개봉한 영화 7499은 개봉 전부터 관객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는데요.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루추안 감독은 자신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배속된 곳이 749라고 불리는 정보기관으로 이곳은 초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곳이라고 밝혀 제작 단계부터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영화의 내용이 2030년 미확인 생물이 지구를 덮쳐 749로 불리는 군기관 소속 청년들이 이를 무찌르며 각종 어려움에 맞선다는 줄거리로 이 영화를 통해 중국의 한 단계 더 발전한 SF 기술력을 선보이겠다고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从最初构想到现在完成成片，和您想象当中有出入吗？我觉得比我当初想的要好。我觉得8年的这个岁月，包括中间也经历了很多事儿，我觉得我自己成熟了，对这个作品的理解更深了，所以我觉得这个作品会比我当初踏上这个旅程的时候想捧出来的那个作品，我觉得它也现在我个人认为它更有意义。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자 전혀 개연성이 없는 스토리에 형편없는 CG 기술, 독창성은 고사하고 마치 일본 애니메이션 진격의 거인을 본 듯한 느낌마저 주면서 결국 받은 평점은 3.8. 도대체 8년 동안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으며 관객들의 욕받이가 되는데요. 시사회장에서도 제작진은 관객들의 이런 살벌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电影上映4天了嘛，然后感觉反响还是不是很好。是关于恶评的一个主要的2个部分，一部分就是可能对于主演的一个流量的体制，大家对流量明星的演技的一个质疑，包括对陆川导演本人，对不起，我先打一个，陆川导演本人的一些可能说觉得您之前拍的都是一些烂片，能说吗？烂片的一个就是那种刻板印象嘛。如果说烂片的话，我特别想问一下，具体哪部是烂片？我看了一下，比较多的可能是9层妖塔吧。9层妖塔，我觉得也是一部认真的电影。你还没有看对吧？其实也是一部认真的电影。其实我觉得否定一部电影可能就是一句话，但是我们做了8年。 我觉得我们有谁会用8年的时间去做一坨屎呢？ 참고로 감독은 구축요탑이 진지한 영화라고 했지만 이 영화의 평점은 4.4로 폭망한 영화가 맞습니다. 이런 중국 감독들의 흑역사는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를 만든 중국 감독들은 과연 자신이 만든 작품이 정말 폭망한 영화인지 모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투수 방어율보다 못한 평점을 받는 점을 진정 모르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17년 중국에서 개봉한 퓨어 하트는 연예계 데뷔를 앞둔 연습생들과 선생들의 4년간의 동고동락을 그리며 그들의 성장 과정을 다룬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기아 타이거즈 투수 제임스 네일의 방어율과 비슷한 2.2의 평점을 받으며 중국에서 망작을 넘어 역대급 쓰레기 영화라는 오명을 받으며 상영하자마자 영화를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영화를 만든 비즈페이 감독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起诉豆瓣的话，的确是我们就是受到了委屈跟误解，所以必须要起诉的。至于说这个是否有人操控，说实话，我们现在也并不知道。我们只知道是我们电影在9月22号上映当天的前16个小时多，是遭遇到了一个锁定分数最低分2.0的一个事件。一边豆瓣是2.0，一边专家说的很好。 就产生巨大的落差。 영화는 좋았지만 평점을 주는 회사에 문제가 있어 낮은 평점을 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는 감독. 참고로 이 영화에 달린 댓글 가운데 98%는 영화를 비판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헤어진 남녀가 마지막 여행을 통해 과거에 사랑했던 마음을 다시 되찾는다는 내용으로 올해 8월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 낭만의 단장. 이 영화는 앞에서 소개한 퓨어 하트를 능가하는 망작의 왕으로 그 내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시사회장에서 소란이 일기까지 했는데요. 我明天我们就80块钱，退钱。大家看了吗？ 그리고 또다시 이어진 감독의 순환사. 导演你好，你好，你好，你好。
我觉得一个电影怎么说呢，就是我觉得是真正上第一部抽象喜剧电影，是能够让我这么的放弃了自己是谁，放弃了自己所有这些背景，让我沉入到一个设想、一个世界里面，太牛逼了！是你懂吗？就这种感觉，就好像就是我懂，就是在电影里面我会纠结，哎，苏东是傻子，老顾是傻子，我现在明白，原来我是那个傻子。就是导演为什么要选在阳江拍出这样的一个片子，我有点想切割了。 결국 관객들의 끊임없는 공격에 이를 참다 못한 여자 주인공이 관객들에게 한마디 하는데요. 每个人都有自己的看法，然后其实今天我挺意外的这是我第一次参加电影节，也是我第一次演电影，所以我很感谢大家能来支持我们的电影。至于这个问题，我觉得大家不要进行一个人身攻击。 이런 비난이 두려운 일부 감독들은 아예 다른 영화의 스토리와 배경을 그대로 복제해버리기도 합니다. 중국이 만든 영화 매드실리아, 보시는 것처럼 할리우드 영화 매드맥스 분노의 도래의 포스터를 그대로 카피했는데요. 포스터뿐만 아니라 내용 역시 이상기후로 파괴된 지구에서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要真是处女啊，俺也给你一座城。21片落伍，一人一宿。怎么弄死？你又试探我。 작품성도 떨어지고 관객들의 눈높이 또한 맞추지 못하며 매출이 떨어지자 최근에는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각종 자극적인 쇼츠 영상들로 관객들을 끌어모으려 하지만 관객들은 이마저도 거북하다는 입장입니다. 就是会首映的时候什么带狗，说什么狗都看哭了，还有什么那个说什么成年人竟然连一部完整看电影的时间都没有，然后在旁边偷偷摸摸办公，觉得也挺好笑的吧。我觉得会有反效果吧。后面毕竟大家看完之后肯定也会回评的嘛，然后就会影响到后面的票房。做这个营销我们理解，但是如果说超过了某种限度，其实是会给他们自己带来伤害的。 올해 개봉을 앞둔 중국 영화 창전 명월광. 1910년대 중국의 한 관리가 우연히 죽은 자를 발견하고 벌어진 소동을 그린 코미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출연진에 보면 배우 마동석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SNS에는 북경 쇼우도공항과 촬영장에서 포착된 마동석 씨의 사진이 나돌고 있으며 영상을 통해서도 이를 알리고 있는데요. 网传费翔、马东锡、宋小宝合作喜剧电影《床前明月光》，民国故事在北京拍摄，还有张百乔加盟。 这是什么破次元壁啊？好神奇的组合啊！ 영화의 흥행을 위해서 범죄도시로 중국에서 지명도가 높은 배우 마동석까지 부른 중국의 영화계. 물론 배우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창의력 넘치는 시나리오가 아닐까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